Just like a real cop.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호스트 차재입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영화 속 노동 컨텐츠 무비프레스 2.0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재가 다룰 영화는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럼 어떤 영화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et it! 금요일 밤 동네의 한 패스트푸드점, 이곳에 한 남자가 전화를 겁니다. 의문의 남자는 매니저에게 직원 한 명이 돈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붙잡아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믿은 매니저 산드라, 그녀는 직원 베키를 창고에 가두고 전화 속 남자의 명령을 계속 따릅니다.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던 사건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결국 베키는 알몸수색에 성폭력까지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걸까요? 실제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서늘하게 담아낸 범죄극, 바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I'll do everything, that you need. 오늘 영화는 2012년 크레이그 조벨 감독이 연출하고 드리마 워커, 앤 도드 주연의 영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2004년 미국 켄터키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황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데이비드 R. 스튜어트는 사설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비슷한 형식의 장난 전화를 수차례 진행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매장의 매니저는 해고를 당했으며 사건에 가담한 매니저의 남자친구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루이스 오그보는 맥도널드를 상대로 2억 달러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610만 달러를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맥도날드는 매장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배포하였고요.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방침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영화 속 상황,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노동 이슈가 될까요?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 산드라는 동료 중 한 명의 말만 듣고 직원인 베키를 의심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과연 직장 내 잘못 퍼진 루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직원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아니, 이게 실화라고요? 와, 이거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네요. 이거 법에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성추행은 패시브. 문제는 이러한 일이 직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말하자면 상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피해를 당한 직원은 회사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부서 배치의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신고자나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혹은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근거 없이 내려진 직장 내 징계,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사의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가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그 사람에게만 징계를 계속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직장은 지옥과 같겠죠. 그래서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그 부당성을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붙인 이유는 부당해고도 당연히 판단해 주고요. 해고 외에 다른 징계들, 예를 들어 감봉이나 견책 혹은 정직 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구제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당해고 등으로 판결이 나면
그 징계는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징계, 이젠 참지 마세요. 실제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일부를 배상받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텐데 왜 미국처럼 몇십억을 보상을 받았다 이런 뉴스는 없던 걸까요? 그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죠.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만큼의 배상을 받는 건 맞긴 하죠. 자본주의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바로 이 돈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아주 비윤리적이고 흉악하니까 손해배상액이 어마어마하거든! 특히 상하관계가 기본이 된 노동 현장에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이러한 징벌적 보상 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리나라도 얼른 들어와. 오늘은 충격적 실화를 다룬 영화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무비프레스 찬어문 코너.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영화 속 노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movie.